장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안녕하세요, 가꾸레 덕천입니다. 자, 오늘은 사양수. 벌들이 굉장히 좀 번잡스럽게 나와 있죠. 네, 이 시간쯤 되면 이제는 낫놀이, 벌들이 낫놀이를 딱 나올 시간입니다. 낫놀이를 나올 시간인데 이 시간에 맞춰서 제가 사양수를 틀어줬어요. 사양수를 틀어줬기 때문에 낫놀이도 나오고 또 사양수를 얘네들이 쉽게 말하면 다당류를 단당류로 바꾸는 과정이죠. 그래서 열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이게 활동성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양수를 딱 틀어주면 얘네들이 활동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벌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고, 이 이유가 얘네들은 운동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운동과 열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다당류라고 하면 간단해요. 뭐 설탕이라는 자체가 다당류니까, 단당류는 한 가지 당을 말하는 것이고 다당류는 여러 개의 당, 한 가지 이상의 당이 합쳐진 걸 다당류라고 그래요. 이 다당류는 완전 식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당류인 설탕을 먹게 되면 이 설탕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칼슘을 파괴해 버립니다. 칼슘을 파괴하면 어떻게 되죠? 골다공증이 일어나죠. 이런 것처럼 얘네들도 다당류인 설탕을 완전 식품으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완전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당류인 설탕을 단당류로 한 가지 당으로 바꾸기 위해서 열과 운동성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양수를 틀어주면 벌들이 갑자기 튀어나오죠. 그 이유가 열을 내고 운동을 해서 다당류 여러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상의 설탕이 뭉쳐서, 한 가지 이상의 단물이 뭉쳐서 설탕이라는 이름을 얻었듯이 이 단물을 단당류 한 가지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탕을 틀어주면 이렇게 금방 와서 싸버리네. 설탕물을 틀어주면 얘네들이 번잡하게 나와서 운동성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당류를 단당류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거의 다 알죠? 저쪽 끝트리에 말벌이 하나 들어왔네요. 말벌 포획기. 오늘은 말벌 포획기 말벌이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막 하나 들어왔습니다. 뭐 그 정도의 상식은 이제 거의 다 아시죠? 그래서 단당류가 완전 식품이고 다당류는 완전 식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완전 식품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식품 중에 완전 식품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꿀입니다. 꿀이 완전 식품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완전 식품이라고 부를 정도로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꿀이 얼마나 좋은지는 이제 양봉하는 여러분이라면 아셔야죠. 모르면 인터넷 찾아서 공부도 하시고 어떠한 영양소가 들었는지도 알아야 되고. 자, 이 설탕 단 하나 가지고 여러분에도 설명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건 내 봉장에서 설탕물을 준다, 벌들에게 사양수를 준다, 밥을 준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이렇게
밥을 줄 때, 사양수를 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강한 군새에게 사양수를 먼저 틀어주는 겁니다. 먼저 틀어줘서 강한 군새가 이 사양수 냄새를 맡고 안에서 활동성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분봉해 놓은 약한 통에 사양수를 틀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다고 해서 앞에 강한 벌통은 본벌만 사양수를 틀어주고 분봉은 사양수를 안 틀어줘도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봉상도 먹이가 없으면 결국은 본통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통에 사양수를 밀어 넣어주고 분봉상에 사양수를 안 넣어주면 반드시 도봉을 칩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죠. 자, 그러니까 시간차입니다. 본벌통 강한 군새에 먼저 사양수를 열어주고 설탕 냄새가 쫙 나게끔 먼저 열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뒷줄에 있는 분봉통에다 사양수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벌통에 사양수가 들어가야만 얘네들은 도봉을 치지 않습니다. 왜? 자기 벌통 지키기도 바쁘거든요. 사양수가 내 벌통에서 나기 때문에, 내 집에서 나기 때문에 다른 벌통을 칠 시간이 없어요. 내 벌통부터 깨끗이 청결 유지하고 이 냄새나는 사양수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봉을 못 치는 거죠. 근데 어떤 거는 사양수를 주고 어떤 거는 사양수를 주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도봉은 일어납니다. 교미상이라고 해서 벌세력이 약하니까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그 교미상에도 먹을 게 부족하면 강한 군새인 본통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벌 손실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사양수를 줄 때는 모든 통을 다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죠? 본통, 앞에 있는 본통은 군새가 강하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사양수를 줘도 빠른 시간 안에 끌고 갑니다. 그렇지만 뒤에 분봉해 놓은 분봉통은 앞에 통과 똑같은 사양수를 줬을 때 앞에 통처럼 똑같이 빨리 가져가냐,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벌 세력이 약한 것들은 사양수를 주는 걸 조금 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벌 세력이 강한 것들이야 그냥 무작위로 밀어놓고 잠깐 기다렸다가 사양수를 닦으면 종이컵 한 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사양기 크기에 따라 좀 다르죠. 제가 쓰고 있는 게 야생 거 큰 사양기이기 때문에 종이컵 한 잔이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군새의 벌과 적은 군새의 벌이 거의 비슷하게 사양수가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 벌통에 뒤에 분봉해 놓은 저 통도 지금 소비를 넉 장에서 5장, 그러니까 교미상만 빼고는 거의 5장 이상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벌통하고 별반 차이가 없죠. 군새가 좀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왜? 앞에 넘치는 벌들을 모두 빼서 지금 뒷통으로 계속 옮겨주고 있습니다. 분봉 나가는 것도 맞고, 얘네들 적당한 산란을 가게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군새를 뒤쪽으로 조금씩 몰아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넉장 소비 정도 되면 기존에 우리가 한 장벌에 사용수를 주더라도, 종이컵 한 잔에 사용수를 주더라도 웬만해서는 다 끌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동시다발적으로 열어줘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가 바람에 거꾸로 다시 날아올 줄 알고 있었다. 금방 놓쳤는데 벌을 잡아갖고 날아가다가 바람에 밀려서 벌이 거꾸로 다시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잡았고요. 오씨, 3번째 잊어먹었다. 말벌 잡으러 갔다 오다 잊어먹었습니다. 사양수는 동시다발적으로 틀어줘야 된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적은 양의 소비는 적은 양의 사양수를 줘야 된다. 왜? 그래야 그날 처리가 끝나야 됩니다. 그날 거의 앞에 통과 뒤에 통에 사양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시간,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아이씨, 발볼. 근데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그냥 사향수를 이 통은 주고 저 통은 안 주고 그러면 안 된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무조건 사향수는 동시다발적으로 다 들어가면 도봉을 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근데 주위에 다른 봉장이 있다면 좀 조심하셔야죠. 다른 봉장이 있다면 저녁 때 사향수를 틀어주는 게 좋다. 해 질 역쯤 해가 막 지기 시작하는 이런 때 사향수를 틀어줘야 주위에 다른 양봉장으로부터 내 봉장을 도봉을 안 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사향수를 여러분이 조종을 잘못하면 얘네들은 오로지 설탕물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설탕물만 먹으면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나지 않는 꿀이라도 외부에서 꿀을 지속적으로 갖고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갖고 들어와서 벌들이 사향수와 꽃꿀을 같이 합쳐서 벌들을 키워야 벌들이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양의 사향수를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산란을 압박을 받습니다. 산란을 압박을 받게 되어 있고 벌들은 일을 하지 않고 영양가가 별로 없는 설탕물만 먹게 된다. 그러니까 사향수는 적당히, 자, 적당히의 기준은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산란을 압박할 정도로 주고도 적당히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약간 모자란 듯 약간 남는 듯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인체의 문제는 설탕이 우리 인체에 들어왔을 때 문제는 칼슘을 파괴합니다. 자, 칼슘을 파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골다공증이 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탕을 누구 보고 조심하라 그러죠? 당뇨병 환자에게 설탕을 조심하라 그럽니다. 왜 그러겠어요? 당뇨병 환자는 비장의 병이 생긴 겁니다. 비장의 병이 생겼다는 건 쉽게 말하면 취장의 병이 생겼다는 건 이 설탕이 들어왔을 때 재구시를 못하는 거죠. 재구시를 못한다는 건 영양분이 불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다한 설탕이 들어왔을 때 결국은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을 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설탕을 분해를 하기 위해서, 다당류를 단당류로 분해를 하기 위해서 칼슘을 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그 다음으로 위험한 게 뭐죠? 신장질환입니다. 신장질환. 그걸 오해해서 토국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장질환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음식을 먹을 때 당뇨병 환자들 보고 짜게 먹지 마라 그럽니다. 그 말이 틀렸냐? 아니요, 틀리진 않았어요. 틀리진 않았는데 뭐가 문제죠? 당뇨병만 걸렸을 때는 음식을 약간 간간하게 먹어줘야 됩니다. 짜게 먹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당뇨병을 걸렸더라 할지라도 신장으로 전이가 안 된 신장질환이 아직 생기지 않은 사람들은 음식을 약간 간간하게 먹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당뇨병을 걸리고도 음식을 간간하게 먹어서 안 되는 자는요, 신장, 콩팥에 이상이 생긴 사람입니다. 콩팥에 이상이 생긴 사람들은 음식을 간간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이제 싱겁게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죠. 음식을 당뇨병만 걸렸을 때, 신장에 이상이 없을 때는 약간 간간하게 먹어줘서 신장의 기운을 좀 강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당뇨병이 걸린 시간이 꽤 오래됐고 결국은 신장 질환까지 일으키고 있다? 이 사람은 음식을 싱겁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짜게 먹어야 된다, 싱겁게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분명하게 신장에 질환이 있냐 없냐를 놓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당뇨병이 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약간 간간하게 먹어야 되는 사람은 신장 질환이 없는 사람, 당뇨병을 걸리고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음식을 약간 싱겁게 먹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당뇨병이 있는 상태에서 신장 질환이 없는데 음식을 싱겁게 먹어버리면 결국은 근이 문제가 됩니다. 근육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육이 뒤틀리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 보시면 돼요. 당뇨병이 있고 신장에 질환이 없다면 적당한 간간함을 유지해주라. 그래야 그로 인한 합병증이 발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상태에서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싱겁게 먹어야 합병증이 안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아주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 것도 조심해서 드셔야 된다. 그러나 그게 무작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오늘 이 영상은 아마 여러분이 내일쯤 보실 거예요. 내일쯤 보실 거고, 저는 오늘 실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벌통을 못 건드립니다. 벌통을 건드리게 되면 제가 못 가요. 너무 한번 벌통 열어버리면 끝날 때까지 일어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늘은 벌통을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아마 내일쯤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기존에는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현장에서 만들고 쫓아다니면서 계속 편집하고 와이파이 찾아가서 영상을 그날그날 올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오늘 영상 찍을 거 찍고, 그리고 저녁에 편집하고 예약을 해서 다음날 영상이 게재되게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미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사양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뭐 사양수 조금만 아시면 여러분이 벌을 키우는데 아주 큰 한 몫을 합니다. 그러나 사양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면 결과적으로는 잘못하면 밥을 준다고 하면서 내 벌통을 망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대쯤 되면, 지금 현재 시간이 자 3시 58분, 4시쯤 되어 갑니다. 자, 오후에 약간의 뜨거운 볕이 사라지고 그늘이 형성된다면 벌들은 낫놀이를 합니다. 자, 낫놀이 하는 것과 여왕이 교미를 나가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